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그동안 많은 곳에 나와서 영화 추천을 했었죠. 특히 이제 제가 쓰는 칼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작들 위주로 하니까 구작들 같은 경우는 다루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만 다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 컨텐츠는요, 이제 우리가 추석이죠. 라이너가 추천하는 추석에 보면 좋을 법한 영화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화를 추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요, 제가 나름대로 좀 제약을 뒀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좀 최근 영화들 중에서, 그러니까 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생각하는데 그 정도에서 좀 놓치기 아까웠던 영화들 위주로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그 전 영화도 추천은 하고 싶은데 어디까지나 주제가 추석에 집에서 보기 좋은 영화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석 연휴, 혹시 제가 추천하는 영화들 중에서 저거 안 봤네 라고 한다면 충분히 볼만한 그런 영화들로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석 영화 추천은요, 장르별로 가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이랄지 SF 혹은 액션, 스릴러, 장르별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라이너의 추석 영화 추천 첫 번째 시간은요, 바로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추석에는 역시 온 가족의 애니메이션이죠.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애니메이션 틀고 같이 아이들 보여주면서 부모들도 감동받을 수 있는 게 또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서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은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저의 어떤 인격 발달과 자아의 형성, 그리고 제가 세상을 만나면서 겪었던 아주 다양한 것들 중에 애니메이션을 또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어공주, 알라딘, 라이온킹, 좋은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전투요정 유키가제라든지 신세계 에반게리온이라든지 아키라라든지 공각기동대, 점점 마니악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작품들이죠. 아무튼 이렇게 좀 좋은 애니메이션들은 어떤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나왔던 극장판 애니메이션 중에서 한번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추석에는 어떤 애니메이션이 좋을까요?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사실 제가 추천하는 최신 애니메이션들은요, 픽사 애니메이션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픽사 애니메이션을 좀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정말 가족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은 역시 업이라든지 인사이드 아웃 같은 작품들이죠. 그러니까 업 같은 영화는요, 안 본 분들이 있다면 정말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앞부분에 굉장히 유명한 5분간의 이 몽타주 기법으로 처리된 장면이 쭉 나오는데, 노래 한 곡이 지나가는 동안에 어렸을 때 만난 두 사람이 같이 자라고 결혼하고 같이 늙어가는, 마지막엔 결국 혼자가 되는 이 이야기가 그거 하나만 봐도 영화를 한 편 다 봤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제품은 그런 부분에서의 감동이 있고요. 결국 업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로 이렇게 날아오르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아내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지만 그 목표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그 목표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오히려 더 다른 거라는 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교훈이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이라는 제품은 사실 부모와 아이가 같이 보면은 부모님이 더 감동을 받을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드 아웃. 네, 인사이드 아웃은 사실 진짜로 추천해요. 아이들한테 보여주기가 너무 좋은,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상상력을 위해서도 저는 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를 그려놓은 그런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제가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작품입니다. 다시 봐도 막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나의 성격이 완성되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는 나를 컨트롤하는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까지 잘 표현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정말 모든 분들께 추천할 만한 그런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하나는 긍정적인
긍정적인 감정, 하나는 또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그 두 개의 감정이 모두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감정이라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걸 그냥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주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을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외에도 요즘 나왔던 애니메이션 중에서 좋은 작품들 많이 있어요. 주먹왕 랄프2도 사실은 꽤 재밌는 작품입니다. 인터넷 세계에서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잘 표현한 부분들 전 좋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완성도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작품에 비해서는 확연히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슈퍼히어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 이럴 때는 이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사 스파이더맨 영화보다 더 재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블의 스파이더맨 홈커밍이나 파프롬 홈, 이런 작품보다도 굉장히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그 많은 스파이더맨들, 각 평행 세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스파이더맨들이 각각의 모습을 갖고 이 세계에 모여서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이런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슈퍼파워를 얻어낸 아주 어린 히어로가 겪게 되는 현실의 문제, 그리고 자기가 자신을 인정하고 발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에서의 주제의식도 좋았기 때문에 저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도 굉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살펴볼 만한 애니메이션들이 꽤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국산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아이들과 보기에 좋은 작품들은 레드슈즈라는 작품이 있죠. 레드슈즈라는 작품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완성도가 좀 아쉬웠지만 레드슈즈 역시 디즈니 작품 못지않게 볼만한 작품인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추석에는 늘 제가 추천하는 작품이 코코입니다. 지금부터 코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코코를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추석에 이것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요. 코코는 미겔이라고 하는 꼬마의 이야기죠. 그 소녀는 음악에 미쳐 있고요. 근데 집안에서는 음악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고조 할아버지가 음악에 미쳐가지고 집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고조 할머니는 이제 음악은 나쁜 거다, 우리는 구두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두 가게를 시작했고 그게 이제 가업으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미겔은 음악에 미쳤고, 그래서 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내가 존경했던 에르네스토 델라크루즈라는 대단한 가수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할머니가 기타를 부셔버리니까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델라크루즈의 기타를 훔치고, 그때 기타의 저주로 유령처럼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멕시코에 보면은 망자의 날이라고 하는 11월 초에 하는 추석 같은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에서 우리나라 추석처럼 축제를 해요. 제사도 지내고요. 그 사진 앞에서 사진 넣고 이제 음식 넣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제사랑 정말 비슷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멕시코도 저런 걸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게 뭐냐면 비주얼적으로 화면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죠. 금잔화가 이제 멕시코의 국화라고 하는데, 그 금잔화가 쫙 깔려있는 다리, 그 다리를 건너요. 그 다리를 건너면은 사후세계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후세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죠. 게다가 되게 뜻깊은 작품인 게, 코코는 가족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면서 기억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내용으로 보면은 악당을 물리치러 가는 그런 내용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결국은 기억하는 것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절에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모이는 것은 온 가족이 모여서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누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분들 이야기를 추석이라든지 이런 명절 때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 듣는 거, 이야기하는 거, 기억하는 거, 특히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이 영화만큼 잘 표현한, 이 애니메이션만큼 잘 드러낸 작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떠올린다는 것이 그의 존재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 그런 어떤 의미를 정말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표현, 이게 저는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필요치 않잖아요.
근데 이 코코에서는 정말로 그 이유가 필요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코는 말하자면은 증조 할머니 정도인데 그 증조 할머니 코코를 이렇게 딱 끌어안고 얼굴을 어루만지고 뽀뽀하고 이런 장면들이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사랑은 저런 거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좀 더 끌어안는 것이로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또 무엇보다 더 좋은 거,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고 할머니는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일 땐 그랬지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의 어렸을 때 모습,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라는 걸 잘 상상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게 되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를 아이들도 잘 파악할 수 있게끔 애니메이션이 잘 배치해 두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음악에 대한 것들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Remember Me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또 거기 나오는 곡들이 하나하나 다 명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알고 보면 또 파고 보면은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픽사 애니메이션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만든 영화 한 편 그리고 애니메이션 한 편을 보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추석에는 역시 코코다. 정말로 저는 추석 이런 명절에는 코코만큼 뛰어난 작품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라이너의 추석 추천 애니메이션들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좋았어요. 인크레더블 2요. 인크레더블 2도 사실 가족끼리 한번 보면은 괜찮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인크레더블 2요. 나쁘지 않고 애니메이션은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애기가 너무 대박이에요. 저도 이제 어머니 모시고 영화관 가서 봤는데 애기랑 너구리랑 이렇게 싸우는 이 역대급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도 어머니랑 대화 나누면 되게 좋은 추억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크레더블 2도 추천할 만하고요. 그리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이런 작품들 모두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작품만 추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코코를 여러분께 추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는 OTT에서 볼 수 있는 영화 혹은 넷플릭스 추천작 이런 작품들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고요. 추석에는 코로나라든지 좀 이런 우울한 소식이 없는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한 번 더 마음속 깊이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해피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